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모두의 사수 김영진입니다. 제 유튜브 첫 콘텐츠가 독서법인 이유는 지금부터 신입일 때와 3년 5년 차일 때와 6년 차 이후에는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지 단계별로 책을 추천해드리고 해설해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직 첫 번째 콘텐츠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시청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기마다 읽어야 할 책이 달라져야 하고 왜 달라져야 하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독서를 하신다면 이미 50억, 100억대 자산가가 된 멘토들의 독서법을 보시기보다 연봉 1,800만원 받던 디자이너에서 연봉 1억을 받는 마케터, 지금은 연봉 2억을 버는 사업가가 된 저의 독서법을 단계별로 연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직장생활 10년 동안 제가 거쳤던 직업이 웹디자이너, 기획자, 카피라이터, 마케터, PO, COO를 거쳐 지금은 현재 모두의 사수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고요. 다녔던 회사는 그룹폰 코리아, 에코마케팅, 티몬, 포프리, TMCK, 딕션, 더블헤드블루 등을 다녔어요. 모두의 사수는 저의 세 번째 창업입니다. 현재 모두의 사수의 고객사들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모비데이즈, 이상한 마케팅, 빅파이스앤티, 사이즈오브, 디에트데이, 에포터, 그룹 IDD 등등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에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마케팅, 생산성 관리에 대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제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직장 생활 때 연봉 1,800만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700만원, 4,500만원, 1억, 현재에 이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돈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단계를 거쳐 성장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히 자신의 단계에 맞는 책을 읽고 저처럼 하나씩 실행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수가 없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만나셨으니까요. 먼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직장인분들은 5년을 채울 때까지 제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초년생은 부업으로 부가적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다니는 회사에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사 일과 부업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전문성도 강화되고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면 두 개의 회사를 동시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바엔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열심히 하면 업무량도 늘리고 직장 상사에게 인정도 받고 운이 좋으면 월급도 인상하고 승진 기회도 잡을 수 있는 회사 생활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부업은 소비자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내 주변의 동료와 상사들이 언제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죠.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과정이 누락되면 가치를 올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낸 방법을 쫓게 됩니다. 쉬운 예로 리뷰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얻으면 첫 고객이 어떤 구매 경험을 해야 리뷰를 써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위 경험이 누락된 사람들은 리뷰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영업을 시작하죠. 세 번째, 첫 회사에서 쌓은 동료 인맥이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같이 쪼랩들이지만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친구들은 모두 지금 어떤 회사의 임원, 어떤 회사의 대표로 있고 현재 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먼저 올리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올리기 쉬운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노력하면 업무의 양까지 늘어나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똑같이 1년 한다고 같은 경험을 쌓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총 1200여 개의 상세 페이지를 1년 반 동안 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었던 건 기획도, 디자인도, 업체 대표님을 설득하는 일도 모두 저 혼자 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날은 하루에 12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365일 하루에 상세 페이지 1개씩만 만들고 퇴근하던 게 그 시절 평균 업무량인 걸 감안한다면 저는 남들의 몇 배를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은 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을 때 함께 일하고 싶은 팀원이 누구인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을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요? 누가 여러분께 일을 줄까요? 세 번째, 어디서나 적용되는 자신만의 성공 방정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말단부터 에이스까지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음 회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첫 회사에서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직하세요. 당신을 원하는 회사는 엄청 많아져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신입부터 5년차까지 반드시 읽고 실행하셔야 할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1년 반 만에 연봉 1,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900만원 올랐지만 인상률로 치면 50%가 1년 반 만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 인상률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명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만 보고 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설득의 심리학 1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협상의 연속입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면접도 협상이고 입사하고 업무를 요청하거나 받는 것도 협상입니다. 연봉을 올리거나 이직하는 것도 모두 협상이죠.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에서 관련 지식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방법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보면 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가 전문 지식과 관계 있는 경우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호감이나 신뢰처럼 인간적인 요소가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가 50% 이상이었고요. 협상에 성공한 사례의 37%는 절차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직장생활과 사업에 적용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평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이 업무에 대한 절차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전문 지식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시려면 그 누구보다 단위 시간 동안에 맡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많아야 하는데요.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저 일 잘하니까 일 좀 주세요로 일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업무의 순서를 중요시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협업 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원리가 설득의 심리학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전문 지식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업무 요청이 당신에게 집중될 것이며 최고의 전문 지식은 바로 실전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업무를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에 무례하게 상사에게 저 일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맡겨도 안심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셔야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업무의 순서로 그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업무의 순서는 보고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결과물만 보고하는 사람과 상사가 궁금해할 타이밍에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좋은 평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예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